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강경 반발하면서 전국이 또다시 뒤틀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목리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입법부가 제정한 법안이 행정부에서 잘못 해석되어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위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더구나 제적 의원 3분의 2가 넘는 211명이 이번 개정안에 찬성했다는 것에 의미를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를 어긋날 경우 해당 시행령은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독일 등 정치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이미 법안의 통제권을 국회에 전부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국회가 제정한 법안을 시행령이라는 장치로 멋대로 왜곡 가능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 결정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기를 쓰고 이번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의 의도는 뻔합니다. 모법의 취지를 완전히 뭉개버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진실이 숨겨져 있길래 전국이 파탄 나는 것까지 감수해가면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인지 더더욱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박 대통령의 무능을 입증시켜주는 여러 사태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이 위헌 타령하면서 입법부와 힘겨루기 할 때입니다. 국민들한테 얼마나 더 추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박 대통령은 쓸데없는 고집을 당장 집어치우길 바랍니다. 국회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다는데 다시 비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기는 것, 유치한 행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 6명에게 서면 지휘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 엄정수사된 말잔치를 늘어놓던 검찰이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사건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공익의 대변자가 아닌 정권의 보위임을 증명한 한심한 검찰입니다. 서면 질의서는 반드시 답변해야 할 강제성이 없는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 요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서면 질의 내용이 성 전 회장을 알게 된 시기, 친분, 관계, 금품수, 사실 여부,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간 이유 등 하나같이 모범, 해명을 내놓기 좋은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 뿐입니다. 검찰 조사가 아니라 해명, 보도, 자료라 해도 될 정도입니다. 소환조사, 계좌추적 등 실질적인 수사가 없는 이번 서면 조사는 결국 검찰의 출구 전략이자 면죄부 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여 검찰이 진실을 규명할까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을 또 한 번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 모든 진실과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이 국회에 준 사명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검찰 수사에 기다릴 것이 없음이 드러난 이상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야권이 제안하는 특검을 조건 없이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탄저금 반입에 대해서 무대책을 일관하고 있는 정부 여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고 당정이 소파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에 반입된 탄저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사전에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지금도 역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탄저금이 반입됐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선 미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탄저금 국내 유입의 경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또한 현재 주한미군의 탄저금 보유 실태 및 관련 군사 훈련 현황을 밝혀야 합니다. 주한미군 오산기지 내 관련 연구소의 운영 목적이 무엇인지 역시 밝혀야 합니다. 군사 비밀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지난 2차 세계대전
생화학 무기 실험에 나섰던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반복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에도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교훈에서도 메르스 확산에서도 이번 탄저비 반입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일수록 더욱 속수무책인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고작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7월에서나 소파 합동연을 개최한다고 하니 사후 약방문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소파 운운하지 않더라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엄연히 있습니다. 위험물질 국내 반입 때는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탄저균을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는 것은 생물무기 금지 협약에 접촉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고위험 범용 대상했습니다. 아무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고위험의 병원균 이동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 생명 보호에 대한 국가의 자주권이 심각히 위협받는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997년 미군의 열 우라늄탄이 주한미군 배치를 한 것처럼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미군 3대 주둔지에 속하는 한국, 일본, 독일 중 미군 병력 규모, 무기 체계의 변화, 위험 무기의 반입이 있을 때 사전 통보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탄저균 반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한미합동조사 같은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소파 개정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한미 주둔군 지원 협정 9조에는 미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물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2의 메르스, 제2의 탄저균 사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경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